서울에 사는 67세 민경식 씨는 오늘도 이른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요새는 부쩍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5년간 다니던 회사를 은퇴했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일찍 잠이 깨다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 6시 민경식 씨는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고생 많았어요.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종로 탑골공원 앞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 시간 한 할머니가 낡은 리어카를 끌며 공원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여든이 넘어 보이는 나이에도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하얀 입김이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멈칫하다 사라졌습니다. 공원 한켠에서는 무료 급식소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커다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퍼담고 있었고 주변에는 하나 둘 노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배식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선 순서대로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민경식 씨는 잠시 망설이다 줄에 섰습니다. 67번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건넨 번호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민경식 씨가 탑골공원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해 뜨기도 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노인들의 삶,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공감해 주세요. 지금부터 탑골공원 노인들의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무료 급식소 앞에서 67번 번호표를 들고 있던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어둑한 새벽이었지만 공원에는 이미 여러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할아버지들, 공원 한쪽에서 리어카를 정리하는 할머니들,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들까지. 배식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 가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깔끔한 차림의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신문을 보고 계시던 할아버지는 저를 한번 흘낏 보더니 정 오셨죠? 하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네, 어제 퇴직하고 잠이 안 와서 나왔다가. 제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나는 박순철이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는 3년 됐네요. 박 할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어색하고 부끄럽고 나도 처음에는 저기 공원 입구에서만 서성이다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가 제일 편해. 박 할아버지의 말씀에는 묘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공원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오시는 할머니였습니다. 저기 김할머니가 오시네. 저분은 85인데도 매일 이 시간에 나와요. 새벽 4시부터 폐지를 주워서 고물상에 파시는데 하루에 3,000원에서 5,000원 버신다고 하더라고. 할머니는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공원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대의 리어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기 모여있는 리어카들 다 폐지 주문 분들 거예요. 다들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일하시죠. 박 할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사연이 다 있어요. 저기 앉아 계신 이 씨는 작은 공장 하다가 IMF 때 무너졌고, 저쪽에 계신 최 씨는 택시 운전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대요. 나도 서대문에서 가게를 하다가 망하고 여기 오게 됐지. 박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다행인지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무거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이 추운 겨울 이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걸까? 시간이 흐르면서 공원은 점점 더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장기판을 펼치는 노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고 자판기 커피를 들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아, 배식 시간 다 됐네요. 박 할아버지가 시계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급식소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번호표 순서대로 줄을 서는 모습이 무척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여기는 다들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요. 처음엔 줄싸움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게 익숙해졌죠. 하루에 2끼 아침하고 점심을 주시거든요. 저녁엔 각자 해결하고. 박 할아버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배식이 시작되자 따뜻한 국밥 냄새가 공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한 그릇씩 받아드는 노인들의 표정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많이 드세요. 조심히 드세요. 하며 정성스레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저도 67번이 되어 식사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된장국에 김치, 멸치볶음이 곁들여진 아침 식사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숟가락 뜨자 뜨거운 국물이 속을 데워주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깨달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급식소 안은 크게 4개의 긴 테이블로 나뉘어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10명 정도가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지만 가끔 옆자리 사람과 작은 대화를 나누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기 혼자 앉아 계신 분은 매일 이 시간에 오세요. 박 할아버지가 구석에 앉은 한 할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자영업을 오래 하신 분인데 몇 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시고 혼자 되셨다고 해요. 자식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 책을 꼭 가지고 오셔서 읽으세요. 그때 누군가 박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박순철, 오늘도 새로운 사람 꼬시나? 고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이 양반은 김영길 씨라고 여기서 제일 장기 잘 두는 분이시지. 아이고, 그래도 요즘은 눈이 잘 안 보여서. 김영길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어제도 우리 5명 연달아 이기셨잖아요. 옆에서 다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3사람은 공원 안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할아버지들이 장기판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장기판이에요. 아침 먹고 나서 점심때까지 여기서 시간을 보내죠. 장기판 주변에는 대국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수는 아닌데 하는 훈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웃으며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훈수 때문에 싸움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다들 이해하게 됐죠. 여기서 싸우면 우리만 불편해지니까. 김영길 할아버지의 말씀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한 할아버지가 자판기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300원짜리 커피였지만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무척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커피 한 잔도 아끼면서 사세요. 그래도 누군가 커피를 사오면 꼭 나눠 마시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 점심시간이 다가온다고 알렸습니다. 벌써 11시 30분, 다시 급식소 앞에 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하고는 좀 달라요. 점심때는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박 할아버지의 말씀대로였습니다. 공사장이나 막노동을 하시는 듯한 분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오셨고 리어카를 끌던 할머니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침에 봤던 김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허리가 굽은 채로 줄을 서 계셨습니다. 할머님은 이제 좀 쉬세요. 자원봉사자가 걱정스러운 듯 말씀드렸지만 아니에요. 저녁거리도 벌어야 하는데.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는 아침보다 더 푸짐했습니다. 제육볶음에 무생채, 김치, 그리고 따뜻한 국이 나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특히 일하시는 분들 그릇에 고기를 더 많이 담아 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날도 춥고 일하기 힘드실 텐데. 식사를 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누군가는 폐지를 줍고 누군가는 막노동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구나.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장기 두며 웃고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이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공원은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셨고 폐지를 줍는 분들도 리어카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공원 구석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할아버지께 여쭤보니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분 이야기는 좀 특별해요. 원래는 대기업 중견임원까지 하셨던 분이래요. 저는 황 할아버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계셨지만 어딘가 모르게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굽은 허리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계셨고 담배를 드시는 모습에서도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IMF 때 모든 게 무너졌대요. 아드님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할아버지가 보증을 섰던 거죠. 집도 날리고 퇴직금도 다 써버리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대요. 황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9시에 공원에 나오셨다가 저녁 6시가 되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마치 출근하듯이 정확한 시간을 지키셨습니다. 습관이 무섭죠. 수십 년 넘게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만두신 분이니 저는 용기를 내어 황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자 황 할아버지는 품위 있는 목소리로 앉으시죠. 하고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공원에 왜 오셨습니까? 황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퇴직 이야기를 하자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방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황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IMF 당시 아들의 회사가 부도나고 보증을 섰던 채무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명예퇴직을 권유받았고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 탑골공원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집에만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이곳에 왔는데 여기서 만난 분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황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살아가시더군요. 폐지를 주워 하루 4,000원을 버시는 분도 계시고 찜질방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황 할아버지는 이제 공원에서 장기도 두고 가끔은 다른 노인들에게 경제 이야기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곤 경제학밖에 없으니까요. 연금 받으시는 분들께 재테크 조언도 해드리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죠. 사실 제일 큰 상처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황 할아버지가 담배를 하나 더 꺼내 물었습니다. 아들은 죄책감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고 아내는 3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도 황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찾으십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다들 비슷한 처지니까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쪽 공원 한켠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분을 뜨개질 할머니라고 부르셨는데 알고 보니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저분은 특별한 분이에요. 4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대요. 퇴직하고 나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셨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요. 김 할머니는 매일 이 자리에서 뜨개질을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하지만 끈기 있게 뜨개질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렇게 만드신 목도리랑 장갑을 다 어디에 쓰시냐고요? 지하철역에서 구걸하시는 노인분들께 나눠주신대요. 제가 다가가자 김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한쪽 입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지만 그 미소는 참 따뜻했습니다. 선생님으로 계실 때는 어떠셨어요? 하고 여쭈어 보자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이 참 예뻤어요. 할머니의 말씀은 조금 어눌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도시락도 못 싸와서 굶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김밥을 조금 더 싸갔죠. 배고픈 아이들 보면 마음이 아파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건 7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죽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찾아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랐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 뜨개질이에요.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장갑 한 켤레는 뜨개질할 수 있어요. 느리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기뻐요. 어제는 지하철역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울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할머니는 뜨개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장갑도 없이 구걸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학교에서 보던 배고픈 아이들이 생각나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곳에서 뜨개질을 하신다고 합니다. 가끔은 다른 노인분들에게 커피도 사다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참 따뜻해요. 제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처럼 소중한 가족. 할머니의 뜨개질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코 한 코를 떠가는 모습에서 40년 교직 생활의 끈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하고 여쭤보니 네, 날씨가 좋으면 매일 와요. 아직 만들어야 할 게 많거든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여전히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둘러보니 공원 구석에서 리어카를 정리하시는 한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오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분은 평생 리어카를 끌었대요. 박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넘게 동대문 시장에서 짐을 날랐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다리가 아파서 패지만 죽고 계시지만 오 할아버지는 85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셨습니다. 리어카에는 폐지와 빈병,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봉지에는 항상 딱딱해진 김밥 한 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많이 주우셨어요? 오늘은 운이 좋아 박스가 많이 나왔어.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이걸로 오늘 저녁거리는 되겠네. 오 할아버지의 하루 수입은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남은 돈은 손자의 학용품 값으로 보태셨습니다. 아들놈이 교통사고로 죽고 며느리는 도망가 버렸어. 이제 손자랑 둘이 사는데 그래도 손자가 착해서 다행이야. 손자 이야기만 나오면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손자가 공부를 참 잘해. 선생님이 대학까지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죽기 전에 손자는 대학에 보내야. 매일 새벽 할아버지는 동대문에서 시작해서 종로, 을지로를 돌았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주려고 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구걸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점심때가 되면 할아버지는 급식소에서 밥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반찬은 거의 손대지 않고 비닐봉지에 싸서 가져가셨습니다. 손자 새참이야. 학교 다녀와서 배고플 텐데. 오 할아버지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손자가 대학에 가는 것. 나는 글도 모르고 평생 집만 날랐어. 근데 우리 손자는 달라. 책도 잘 읽고 글도 잘 써. 그래서 이렇게라도 일하는 거야. 다른 할아버지들은 저녁에 막걸리도 한잔하시고 그러는데 오 할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손자 학원비 아낀다고 술도 끊으셨대요. 점심을 드신 후 오 할아버지는 조용히 리어카를 끌고 돌아가셨습니다. 쭈그러든 운동화, 낡은 점퍼,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무언가 당당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식 농사는 실패했지만 손자만큼은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싶은 할아버지의 간절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쳐야 할 텐데. 할아버지의 작은 중얼거림이 겨울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내일도 그는 새벽 5시 어김없이 이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손자의 꿈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리어카를 끌며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지고 있던 찰나에 민경식 씨는 장기 두실 줄 아세요? 김영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럼 가르쳐 드릴까요? 하고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 할아버지는 장기판을 펼쳤습니다. 자, 이게 마고, 이게 상이에요. 처음에는 헷갈리시겠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김 할아버지의 설명은 자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여러 할아버지들이 모여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자리는 아닌데. 훈수가 이어질 때마다 김 할아버지는 처음이니까 천천히 가르쳐 주세요. 하고 다른 분들을 달래셨습니다. 그렇게 한 판, 두 판이 이어졌습니다. 장기를 두는 동안 저는 이곳의 분위기를 더 자세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노인들이 모여 시간을 때우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배려와 이해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스승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장기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법도 가르쳐 주시죠. 각자 자신의 과거는 티도 안 내시고 여기서 다들 잘 어울리지요. 그때 공원 한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노인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봐! 내가 먼저 앉아 있었다고! 아니, 내 자리야. 벤치 자리를 두고 벌어진 다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저기 빈자리도 있는데. 하며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다들 힘든데 왜 싸우세요? 하며 타이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김영길 할아버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여기 벤치는 다 우리 거예요. 서로 비켜가면서 앉으면 되지. 뭐하러 싸우세요? 김 할아버지의 중재로 두 노인은 부끄러운 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런 일도 가끔 있어요. 박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다들 마음이 힘드니까. 근데 우리끼리라도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죠.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가족이랑도 연락 끊기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 여기서라도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오후가 되자 공원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노래교실이 열렸고 다른 쪽에서는 체조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하고 그래도 즐겁잖아요. 저는 노래교실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 배우는데 다들 열심히 따라 부르셨습니다. 박수도 치고 몸도 흔들면서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은 듯 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는 집에서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노래교실이 끝나고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특별히 더 소중하죠.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오후 3시가 되자 공원에는 또 다른 활기가 돌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준비한 체조교실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어깨 돌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노인들이 하나둘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라도 움직여야 건강하지. 박 할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체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옆에서 보니 동작은 단순했지만 다들 진지하게 따라하고 계셨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나자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차를 나눠주었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담긴 보리차였지만 추운 겨울날 그 따뜻함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난방비 걱정에 집에서 난방도 제대로 못 틀어요. 박 할아버지가 차를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몸을 움직이고 따뜻한 차도 마시면서 몸을 녹이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공원에는 일터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할아버지들, 폐지를 주우시던 할머니들. 그들의 얼굴에는 하루의 피로가 가득했지만 서로를 마주하며 작은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오후 4시 박순철 할아버지가
공원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오늘도 김 할머니가 돌아오시네요. 여든이 넘은 김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공원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김 할머니를 도와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버셨어요? 박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4,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폐지값이 너무 떨어져서.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번 돈이 4,000원이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리어카를 밀어들이며 고물상으로 함께 가는 길에 할머니가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남편이 아프고 나서부터 병원비에 모든 걸 다 써버렸어요. 자식들은 다들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고. 고물상에서 폐지를 달아보니 정확히 4,200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돈을 받아 낡은 지갑에 넣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밥값은 됐네요. 그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원으로 돌아오니 벌써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두시던 분들도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저녁거리라도 챙겨야죠. 김영길 할아버지가 장기판을 접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공원 한쪽에서 누군가 큰 비닐봉지를 꺼내셨습니다. 알고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빵이었습니다. 오늘은 빵집에서 많이 주시네. 그분은 빵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주변 사람들과 나누셨습니다. 저분은 매일 근처 빵집에 가서 안 팔린 빵을 받아오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녁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박 할아버지의 설명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가 점점 더 저물어가자 공원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내일 또 봅시다 하는 인사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갈 곳이 없으세요. 박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밤에는 찜질방이나 만화방에서 지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나마 겨울이라 실내에서라도 주무실 수 있어서 다행이죠. 저녁 6시 공원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근처 복지관으로 향했고 또 다른 분들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여전히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경식 씨도 이제 들어가셔야죠. 박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와도 될까요? 박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당연하죠.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나 다름없는데.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퇴직 후의 막막함에 한숨 지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탑골공원에서 만난 분들은 그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셨으니까요. 하늘에는 벌써 별이 떴고 찬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더 일찍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탑골공원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하루 동안 이곳에서 본 것들은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84세 할머니,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고 이곳을 찾은 최할아버지,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책을 읽는 할아버지.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000원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끄는 노인들, 찜질방과 만화방을 전전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모습에서 진정한 인간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유통기한 지난 빵을 서로 나누어 먹고 아픈 이가 있으면 함께 걱정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곳 탑골공원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퇴직 후에 막막함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마음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이곳에서 그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은 자원봉사자로 이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수많은 노인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탑골공원에서 만난 노인들처럼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아닐까요? 하루하루를 녹록지 않게 살아가시는 노인분들을 보며 우리가 남은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소중한 분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